전투 낙동강 방어산 전투 현장입니다. 제일 앞쪽에 6.25 때 사용됐던 M106 장갑차 아임드 퍼스널 캐리어 전시되어 있고요. 그냥 옛날에 그냥 멍텅구리 장갑차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CM6614 장갑차. 조금 뭡니까? 육해공군뿐만 아니라 이거는 저기 상륙장갑차죠. CM 마린용이고요. 이거는 이제 M113 장갑차. 그다음에 여기 진짜 오래된 거 M48A2C. 그래도 개선형이네요. M48A2C 아주 굉장히 큰 장갑차입니다. 그 당시로서는 최고 큰 운전차죠. 포탑이 굉장히 큽니다. 보시면 호반이 상당히 큰 호반이죠. M48 A2C 전차. 자, 이거는 M60A3 전차. 더 진보된 형태죠. 이건 더 큽니다. 이거는 50톤이 넘습니다. 50톤이 넘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유명한 그 당시 가장 큰 육군 화력 8인치 자주포입니다. 포 구경이 어마어마해요. 8인치 자주포. 사거리가 16km, 17km까지 가는 어마어마한 자주포죠. 자, 승무원이 5명이 조작을 해야 되는 진짜 자주포죠. 8인치 자주포. 물론 뒤에 탄약 보급차가 따라다니면서 보급을 해주는 그런 차량입니다. 자, 여기 지금 다부동 전투 현장 계속 성역화 작업, 보수공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6.25인데 6.25 날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6.25 74주년이네요. 오늘이 다부동 전투 기념관, 전적관 기념관 이렇게 되어 있죠. 이곳은 북한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저질러졌던 6.25의 참극으로 인해서 조국의 운명이 대척 간두에 섰을 때 한미연합군 이 피로 막아낸 다부동 혈전의 현장이다. 1950년 8월 초 북계군은 3사단, 13사단, 15사단 등 5개 사단 병력을 외관 다부동 전선에 집중 투입해서 8월 15일까지 대구를 침공할 기세로 적인 총공세를 가했다. 이때 국군 1사단과 8사단이 주축이 되어 미 1기병사단 장병들과 밀고 밀리는 수십 차례 아군은 최후의 일각까지 고귀한 생명을 바쳐 처절한 혈투 끝에 적의 공세를 분시하였다. 그 후에도 북계군은 8월 초 다시 낙동강 방안선을 돌파하기 위해서 최후의 공세를 제기했으나 아군은 우세한 화력과 과감한 반격으로 9월 중순에 적의 모든 주력 부대를 섬멸하고 대구 다부동 전선을 끝까지 사수, 반격의 보루를 확보하였다. 이 혈전에서 아군은 적 전차 13대, 적 사상 17,500여 명의 대전과를 거두었으나 아군의 피해도 10,000명에 이르렀다. 자, 그리고 경찰 또한 낙동강 전선에서 15,000명이 참전하였고 그 중에 전사자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경찰도 197명이 사망했고 전사했고 수많은 경찰의 고귀한 생명을 바쳤으며 당시 경찰의 대구 사수 정신은 6.25 전사의 길이 빛나고 있다. 이곳도 다부동 전적기념관은 그때 교훈을 알리는 전쟁의 산 교육으로 교육 현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1981년 11월 30일 국방부에서 건립하여 이 건물을 군이 관리를 맡아서 오늘까지 이루고 있다. 자, 여기 계단에 성조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걸려 있습니다. 보시면은 다부동 전적기념관 메모리얼 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계단을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열심히 다부동 전적기념관을 가꾸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오시니까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쉽게 오를 수 있도록 아마 하실 그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좌빨들이 그렇게 반대했지만 이거를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어요. 백선엽 장군을 악마화하기 위해서 백선엽 장군의 이 뭡니까 여기 동상 건립을 그렇게 반대했었는데, 자, 우리 애국 경제들이 헌금을 내고 해서 결국 백선엽 장군의 동상을 건립하고야 말았습니다. 자, 백선엽 장군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몇 년 전에. 살아계실 때 저도 만나 뵙고 악수도 하고 그랬는데 참 어제 같습니다. 자, 유교 전사의 길이 남을 몸을 아끼지 않은 살신 성인의 정신, 백선엽 장군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조국이 없으면 우리도 없다.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다. 내가 앞서서 싸울 테니 내가 물러서면 나를 쏴라. 그러면서 부하들 앞에서 직접 전투를 지휘하고 전투에 앞섰던 백선엽 장군입니다. 백선엽 장군의 기록들이 사진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자, 좀 햇빛이 쬐는데 이렇게 쭉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없어지지 않도록 그가 뭐죠? 이 녹슬지 않는 스테인레스를 레이저로 타공해서 사진이 희미하지만 절대 지워지지 않도록 레이저 타공으로 해서 녹슬지 않는 스테인레스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진을 한 50여 장을 이렇게 붙여놨어요. 나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정말 잘 만든 조형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포스타 제너럴 대장이죠. 백선엽 장군. 자, 그래서 여기 돼 있습니다. 50장 안 되겠네. 한 30장 정도 이렇게 녹슬지 않는 스테인레스에 레이저 타공으로 이렇게 사진을 전시해 놨습니다. 자, 저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쌕쌕이 뭐죠? 우리나라 최초의 제트기죠. 미국도 이게 최초의 제트기입니다. 제트 전투기. 자, 그리고 옆에 보면 구멍이 3개 뚫어져 있는데 저기에서 기관포가 발사되는 겁니다. 양쪽으로 6개의 기관포가 발사되는 거죠. 자, F-86F. 노스 아메리카에서 제작한 미국 공군 최초의 후테이드하고 제트기입니다. 이른바 세이버. 세이버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와 같이 이 뭐죠? 이거 하시는 분 아시겠지만 앞이 뾰족한 칼을 세이버라고 얘기하죠. 세이버. 이름이 F-86 세이버입니다. 자, 여기 밑에 저 큰 거 저거는 뭐 기름통이고요. 여기 무장을 장착할 수 있는 포드가 장착되어 있어요. 그리고 양쪽에 뭡니까 기관포를 발사할 수 있는 포구가 양쪽에 3개에서 6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미국 최초의 제트 전투기고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최초의 제트 전투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반대편에는 여기에는 지금 공사 중인데요. 이승만 대통령과 당시 6.25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사람 나오죠. 이승만 대통령 동상이 있고요. 자, 글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서 자유세계를 지켜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 싸워서 가지는 것이다. 그들은 한국인과 미국인으로 살았지만 세계 시민으로서 각자의 생명을 바쳤다. 우리는 여기서 다 함께 흘린 피로 세계의 자유를 지켜낸 이승만 대통령과 6.25 당시 미국의 대통령 트루먼 대통령에게 경의를 표한다. We defended the free world right here. Freedom is never given. It is won. They lived as Korean and Americans, but gave their
lives as citizens of the world. We honor President Lee Syngman and Harry S. Truman for defending freedom in the world through blood shed together here.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자, 오늘 뭐 행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좀 늦게 와서 행사가 다 끝나버렸네요. 자유 대한민국을 지킨 호국의 영웅들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자, 이거를 읽으니까 제가 막 감정이 좀 북받치고 눈물이 날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투쟁하신 우리 선배 전우님들, 사실 우리 아버님도 여기서 경찰관으로 전투에 참여하셨습니다. 끝까지 돌아가시지 않고 살아남았죠. 그래서 제가 태어난 거고요. 자, 그때 돌아가신 경찰관들을 추모하는 비석이 서 있습니다. 자, 그때 돌아가신 분들, 또 살아남은 경찰관들 이름이 쫙 다 써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그 유명한 다부동 전적기념관입니다. 자, 여기 구국용사 추원비가 있고요. 추원비에 이렇게 헌화가 되어 있네요.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의 화환이 놓여 있고요. 그 다음에 살신 성인의 정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ROTC 포항지회, 우리 선배 장교님들 이렇게 후원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쭉 그 당시에 투쟁했던 많은 분들의 이름들이 다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당시에 참여했던 16개 국가의 국기가 다 게시되어 있습니다. 미국, 영국, 투르키예, 터키죠, 태국, 룩셈부르크, 필리핀, 그 다음에 호주, 그 다음에 이디오피아, 그 다음에 유엔까지.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여기 대한민국, 그 다음에 그리스, 네덜란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 다음에 콜롬비아, 캐나다, 프랑스, 벨기에, 뉴질랜드까지 병력을 파견해서 지켜줬던 그 분들의 그 나라를 전시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6.25 때 참가했던 무기들이 국군 무기뿐만 아니라 그 적군의 무기까지 다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 앞으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아미 에어포시스, 그래서 공군 전투기가 되어 있는데 이 시뻘건 이거는 포탄이 아니라 이거는 유리통입니다. 이거는 무장포드는 저기 있어요. 무장포드가 두 개 양쪽으로 달려 있는데요. 이것이 T-37 트위터입니다. 트위터. T-37 트위터. 이건 미국 세스나차가 개발한 쌍발 엔진 훈련기라고 합니다. 그 당시 뭐 전투에 참여는 못하겠는데 세스나 훈련기 요거를 훈련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진짜로 저기 F-86 뭡니까 저기 세이버를 조종했을 것 같아요. 그 당시는 아니고 그 이후죠. 요거 보면은 이제 호크 미사일, 호크가 이 매란 뜻이지 않습니까, 그죠? 호크.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호크는 매고, 트라이던트는 뭐죠? 삼지창이죠. 호크 트라이던트 미사일이 우리나라 초기에 배치됐던 대공 미사일이죠. 호크 미사일이 전시가 되어 있고요. 이건 너무 잘 아는 UH 모델이죠. 굉장히 많이 탑니다. 그래서 뭐 공수부대에서 낙하할 때도 타기도 하고, 병력 수송이라든지 환자 수송 같은 다양한 방법을 써였던 굉장히 큰 UH 모델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당시 소련이 가지고 참여했던
그 소련의 풉니다 이게. 여기 보시면은 122mm 소련제 곡사포죠. 이거를 가지고 우리 아군을 때렸던 바로 그 풉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57mm 직사포 미제입니다. 유교 전투에 참여했던 그 모델이죠. 자, 이건 뭐 굉장히 작은 포네요. 이거는 37mm. 네, 뭐 이거는 포라기보다는 건이라고 써놨네요. 건. 포는 포입니다. 직사포. 앞에 있는, 가까이 있는 저기 병력에게 투영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소련제 직사포입니다. 소련제 45mm 직사포. 똑같은 45mm네요. 자, 그래도 이거는 볼만하죠? 헬기. 크지 않습니까? 저기 큰 메인 테일하고 메인 로드는 굉장히 길어요. 길이가 뭐 한 10m 넘겠네요. 테일 로드는 한 2m 정도. 자, 그래서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UH-1H입니다. UH-1H. UH는 뭡니까? 유틸리티. 멀티 목적으로 쓴다 이거죠. 1955년도에 미국에서 개발해서 베트남전에서 맹활약했던 기종으로서 1967년에 미국 원조로 6대를 우리나라 도입했다가 방위성검으로 122대를 구입해서 병력, 그 다음에 화물 수송으로 운영했고 70여 대가 남았으나 노후화에 따라 이제 지금 현재는 2020년도에 전량 도태됐습니다. 우리나라에 총 128대, 128대가 도입됐다가 이제 4년 전에 70대 남았던 거 맞아 전량 도태됐어요. 보시면 이게 크기가 거의 버스만 해요. 작은 버스만 합니다. 동체가 그냥 크죠. 자, 이제 본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포가 하나 정시되어 있죠. 일찍이 외적을 무찌른 역사의 예터에 화랑의 충원이 다시 깃발되어 나부꼈으니 여기가 바로 다부동 혈전의 현장이다. 1950년 8월 붉은 일대의 침략을 받아 낙동강이 피로 물들고 유학산이 포연으로 뒤덮인 중국의 운명이 백척간두리에 섰을 때 국군 1사단 장병들이 주동이 되어 미 1기병사단 장병들과 함께 자유수호의 신념으로 뭉쳐 싸우기를 55일 밀리기를 수십 차례 마침내 아군이 북한군 3사단, 제13사단, 15사단을 공세를 막아내고 여기에서 반격의 기틀을 잡고 기사회생의 전기를 마련하였다. 이 우뚝한 산에는 그날의 함선이 남아있고 도도한 저 강에는 그날의 혈루가 담겨 있어 그때 이름 없이 산화한 호국의 넋을 여기에 새겨 길이 전하니 뉘라서 이 혼비 앞에서 옷깃을 여미지 않으리요. 자, 무명의 시인이 썼지만 진짜 감동을 주는 시가 양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는 75mm 곡사포죠. 미국제 곡사포. 그 당시에 사용됐던 그런 포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것도 75mm 곡사포가 여기다 하나 있네요. 양편에 똑같은 당시에 사용됐던 6.25 당시에 사용됐던 72mm 곡사포가 한 문 설치가 되어 있어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다부동 55일간의 치열한 혈투 구국의 현장 다부동. 자, 어느 쪽으로부터 들어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각 전시실에 대한 안내가 쫙 되어 있고요. 자, 오른쪽부터 보겠습니다. 민족의 염원 광복. 하지만 곧 남북으로 38선 분단이 된 거죠. 자, 6월 25일 김일성이 소련의 무기를 지원받아서 침략을 시작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북한군의 남친과 유엔군의 참전. 이게 이제 히스토리별로 쭉 나와 있습니다. 새벽 4시 38선 전역에서 북경군의 기습으로 1129일간의 6.25 전쟁이 발생했다. 지금부터 74년 전입니다. 자, 미 24단의 서부전선 지연작전. 미 지상군은 50년 7월 5일 오산 중미령에서 북한군과 처음으로 전투를 치른 이후에 증원군의 한반도를 상륙을 기다리면서 북한의 남진을 지연시키는 전략을 구사했다. 미 24사단은 7월 20일 대전을 빼앗기고 사단장이었던 윌리엄 F. 딘 소장마저 북계군의 포로가로 잡히고 말았습니다. 이후 낙동강 방어전선을 구축할 수 있도록 북한군의 남친을 지연시키는 데 공헌했던 바로 미 24사단입니다. 자, 국군은 6.25 전쟁 발발 3일 만에 수도 서울을 뺏겼으나 동부전선에서는 춘천 홍선 지역의 6사단, 동해안의 8사단이 공방전을 펼치며 북한군의 남친을 크게 지연시켰고, 이후 국군은 7월 음성, 동랑리 전투에서 아주 엄청난 성과를 거두죠. 상주 화령장에서 승리를 하며 전열을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북한군의 진격과 국군의 후퇴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동부전선, 서부전선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대전을 기점으로 다시 들어와서 지금 여기가 여기 대구를 지키는 낙동강 방어선을 형성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군은 소련제 최신 전차 T-34를 앞세우고 38선 전역에서 대한민국을 기습적으로 남침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긴급히 피난하였고 북한군은 의정부와 도봉구 방어선을 돌파하여 28일 전쟁 발발 3일 만에 수도 서울을 점령하였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군에게 38선 이북으로의 즉시 철수를 공고하였고 북한군 격퇴에 협력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7월 초 미군 선박대가 부산에 도착하여 당시 사용됐던 개인 화기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M1 카빈이 있고요. 그 다음에 M1 게런드가 있습니다. 전부 다 M1이에요. 이름이 M1 모델 1이죠. 카빈 소총은 지휘관용 소총으로 총신이 짧고 사거리가 짧습니다. 그 대신 다연발 사격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M1 게런드 같은 M1이지만 저건 카빈이고요. 이거는 밑에는 게런드입니다. 이 게런드는 탄창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 꽂는 방식이죠. 6발인데 총신이 길고 사거리가 깁니다. 여기 M1 카빈은 총신이 짧고 사거리가 짧죠. 그 다음에 이제 탄알을 아래서 이렇게 탄창을 아래서 위로 꽂는 방식. 그 다음에 M1 게런드는 탄창을 위에서 아래로 꽂는 방식이죠. 자, 그 다음에 스탠 MK2 영국군과 영연방군이 아시다시피 2차 대전에서 완전히 돈이 없어 제일 싸게 만든 총이 바로 이게 스탠 MK2입니다. 그 당시에 썼고 지금도 사실 쓰고 있는 권총인데요. M1911A1 권총. 이거 이제 지휘관용으로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아직도 쓰고 있어요. 물론 이제 국산화 됐겠지만 그 당시에는 저가 군대 생활할 때만 해도 지휘관들이 저도 사용했던 그 총입니다. 자, 저 위에 있는 총은 브렌 경기관총이죠. 영국군과 공산군 양측 모두 사용했던 기관총이다. 영국에서 개발되어 2차 대전에 널리 퍼져서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총들이 쫙 있고요. 북경에 있었던 소련제 모신나강도 있고, 구구식 권총도 있고, 중국제, 차이나제 쭉 있고, 그 당시에 썼던 대인화기,
그 다음에 뭡니까? 발목질에 그 다음에 썼던 단검, 북계군 단검. 예, 참 못생겼네요. 자, 그 당시 썼던, 예, 요거는 이제, 뭡니까? 탄약이죠, 탄약. 자, 이거 사실, 참, 여기 보세요. 북계군 지폐. 예, 진짜 돈인지 장난감인지 모를 정도로 아주 허접하죠. 자, 여기 보시면 그 당시 활약했던 사람들이 쭉 있습니다. 자, 백선엽 장군 그 당시에 20대 장군 아닙니까? 20대 장군 참 놀랍죠? 젊은 청년 아닙니까? 그때. 자, 국군의 철모와 군번줄, 그 다음에 하사 계급장이 있네요. 그리고 제가 이 썩은 탄화를 보니까요, 진짜 어릴 때 밭을 갈다가 총이 나오고 녹 하나도 쓰지 않은 탄알이 그대로 나왔던 것을 제가 직접 발견한 적이 있어서 학교 선생님한테 갖다 준 적도 있는데 진짜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전후 세대니까 전쟁 끝나고 바로 태어났으니까 그때 우리가 주순 총알은 6.25 때 총알은 녹이 하나도 안 쓰는 노란 총알이었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안내가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안내가 방송까지 나오는데요. 북한군의 남침과 국군의 지연, 누르면 바로 나오고요. 다부동 전투에서의 전력 비교, 다부동 주요 전투, 반곡과 재후퇴, 그리고 정전, 쭉 나와 있어요. 자, 다부동 주요 전투만 보겠습니다. 신속하게 남진이 오는 북한군을 조치하기 위해 남동강의 모든 단위를 폭파하기로 결심했다. 마침내 1950년 8월 3일 오후 8시 30분 칠곡군의 외관과 양모면을 연결하는 외관철도의 두 번째 경단을 폭파하였다. 당시 다리를 건너오는 피난민 행렬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었지만 북한군의 남진을 조치하기 위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절단의 순간이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구 방어의 관문을 탈환하라. 유악산 전투, 그다음에 고지에서 주인이 15번 바뀐 328 고지 전투, 그다음에 절망 속에서의 사투, 수암산 전투, 그 다음에 적의 후방 침투를 저지하라는 가산 산성 전투, 이렇게 큰 전투가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분들, 그 당시에 지휘관들 이런 분들의 증언을 하나씩 들을 수 있습니다. 전자열 장군, 그다음에 문영호 장군, 이런 분들의 그런 얘기를 들어볼 수 있는 이어폰 쓰고 들을 수 있는 그런 방이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 황대형, 이분은 계급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유형석 이런 분들의 증언을 들을 수 있는, 이분들이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시 전에 다 녹취를 떠서 이렇게 전자 기록을 남겨서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방이 있어요. 자, 이제 여기 보면은 자, 축제를 열었다 이런 얘기인데요. 우리 군인들이 타고 예비역 장병들이 타고 참전용사 여러분의 숭고한 희생이 있어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이런 행사를 했다는 거죠. 자, 2층 전시실로 한번 올라가겠습니다. 포국의 성지 7곡.
자, 몇 년 전에, 뭐 최근이죠. 여기, 이 기념관에서 백미라고 말할 수 있는, 자, 이 웅장한 우리 장군님의 제막식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백선엽 장군의 그 동상기념 제막식입니다. 자, 그리고 백선엽 장군의 기록이 나와 있죠. 이분이 아마 20대 장군이 되셨던 분인데, 지금도 뭐 한 30대 초 반인데 별이 3개인지 4개인지 모르겠네요. 야, 지금 대단합니다. 자, 미군의 완스타는 이분은 뭐 50이 넘어서 60이 다 되는 사람인데, 신생 대한민국의 장군은 30대 3스타네요. 야, 대단합니다. 뭐 군인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어. 이제 이분이 연세 드셔갖고 포스타가 됐어요. 백선엽 장군이죠. 자, 장군 깃발이, 포스타 깃발이 1, 2, 3, 4. 포스타 장군기가 아주 위험하게 위험 있는 장군기가 딱 놓여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스타 제너럴, 2스타 제너럴, 그 다음에 3스타 제너럴, 그 다음에 4스타 제너럴. 장군기가 4개가 나란히 걸려 있습니다. 나갈 수는 없는 것 같은데, 나갈 수도 있네요. 자, 옥상으로 한번 올라와 봤습니다. 자, 옥상으로 올라왔더니 그 유명한 우리 전투 병사들의 그 뭡니까? 동상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저 앞에 그대로 보입니다. 저 앞에 여기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839 고지, 그 다음에 837 고지, 그 다음에 674 고지. 저기 보시면은 저쪽에 멀기 때문에 좀 낮은 것 같아도요, 뭐라도 저기가 더 높은 고지입니다. 839 고지. 요 바로 앞에 있는 건 837 고지. 그 옆에 있는 것이 바로 674 고지입니다. 저기에서 피나는 전투가 이루어졌던 거죠. 저 멀찌감치 보이는 저 봉우리가 바로 유악산입니다. 유악산 정상이고요. 국군 1사단 12연대 3대대가 1950년 8월 23일 839 고지를 탈환했습니다. 전우야 잘 자라의 가사가 바로 여기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전우의 시체가 널려 있는 데를 밀면서 점령했던 곳이 바로 저기 839 고지 여기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제일 높아 보이는 이 고지는 837 고지인데, 여기가 바로 유악산의 2번째 고지입니다. 국군 1사단 12연대 1대대가 암벽을 맨손으로 등반하면서 9번에 걸친 백병전을 치른 끝에 1950년 8월 23일 고지를 탈환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 조금 낮은 고지, 저게 674 고지인데 아주 부대가 이동하기 좁고 우회하기 어려운 고지라고 합니다. 국군이 10차례 전투를 하면서 10번 주인이 바뀔 만큼 치열한 전투를 벌인 끝에 1950년 8월 22일 674 고지를 점령했다고 합니다. 그 전투에서 희생된 우리 장병들의, 선배 장병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서 진짜 치열하게 교전했던 그 장면을 담아놨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 아까 보셨지만 M1911 권총 가지고도 싸우지 않습니까? 총알이 다 떨어지면 그냥 허리춤에 차고 있던 마지막 권총 한 발까지도 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아주 처절한 장면을 기록해놨어요. 자, 그리고 저 앞에 지금 고지가 보이는데요. 저 앞에 고지가 굉장히 멋있죠? 저 고지가 바로 오늘의 설명의 이 고지입니다. 자, 저기가 바로 그 당시에는 뭐 여기 보시면은 제대로 된 나무가 없는데 지금은 나무가 꽉 차 있죠. 저 고지가 466고지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 보이는 쑥 파진 데가 천평계곡 쑥 들어가 있죠. 지금 차들이 다니고 있는 그 계곡이 쑥 들어간 데가 바로 천평계곡이에요.
그 다음에 반대편 저쪽 지금 차들이 넘어가고 있는 저 길이 바로 소야 계곡입니다. 저기에서 전쟁이 벌어졌던 겁니다. 1950년 8월 21일 볼링 엔젤 전투가 벌어졌던 저 천평계곡, 저 차들이 다니고 있는 저 쑥 들어간 데 천평계곡, 여기에서 현재 구미와 군위로 통하는 25분 도로가 지나가고 있는데 당시 전투 현장에 다부동 승전비가 지금 있습니다. 저 보고 왔어요. 그 다음에 466 고지 저 산 꼭대기죠. 높아 보이도 466밖에 안 됩니다. 저기를 이제 오계산 뭐 검으로자하고 대깨자 같은데 검은 까마귀, 검은 닭, 오골계라 그러지 않습니까? 오계산이라고 불리는 이곳이 북계군의 대구 진출을 저지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였다 이겁니다. 그래서 1950년 8월 15일 국군 1사단 15연대 2대대가 여기에서 북계군 특수부대, 북계군 특수작전부대를 완전히 소멸시킨 그 고지가 오계산 계곡이고요. 그 다음에 저기 차들이 넘어가고 있는 저 계곡이 바로 이 소야 계곡인데 대구로 향하는 저 도로죠. 지금 현재 백선엽 장군 호국 구민가가 처음 세워졌던, 저기 처음에 세워졌던 거죠. 여기요. 근데 이렇게 크게 이제 확장된 겁니다. 자, 백선엽 장군은 2003년 다부동 전적기념관으로 지금은 이제 이쪽으로 다 옮겨져 갖고 동상까지 제막이 된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에는 그야말로 남자분들만 전투에 참여한 게 아니라 우리의 어머니들도 대한민국과 저 무궁화를 지키기 위해서 수없이 많이 죽어가면서 희생을 했다. 그런 의미로 우리의 어머니들을 하나 이렇게 상징화해서 불원조해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바퀴 옥상을 돌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바퀴 휙 돌았죠? 한 바퀴 휙 돌 뒤에도 지금 대전 뭐 대구인가요? 그 고속도로가 지금 여기 지나가고 있는데 그 사이로 여기 뭡니까 히말리아 낙엽송인가요? 쫙 이렇게 너무 잘 심어져 있고요. 느티나무, 히말리아 낙엽송, 그다음에 뭐 은행나무가 아주 잘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옥상을 한번 구경했고요. 여기 보니까는 백선엽 장군이 받은 상도 와 진짜 많네요. 어마어마한 상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대한민국 1등 무공훈장, 태국 무공훈장, 태국 무공훈장만 해도 여러 개요. 3개 태국 무공훈장 받았고, 4개네. 태국 무공훈장 4개, 5개. 그다음에 을지 무공훈장은 뭐 한 10개 가까이, 2, 4, 6, 8, 10개. 그 다음에 이거 밑에도 을지 무공훈장 3, 4, 5개. 그 다음에 뭐 많아요. 화롱 무공훈장은 뭐 수십 개입니다. 자, 1등 무공훈장부터 시작해서 많은 훈장이 있고요. 자, 그 당시에 피난 투쟁 현장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미국 75mm 무반동총은 반동이 없는 대신 뒤로 엄청난 로켓 에너지가 뿜어져 나가지 않습니까? 75mm 무반동총. 그 다음에 105mm 곡사포. 그 다음에 전투 현장에서 다친 미군을 지금 후송하고 있는 모습. 그 다음에 다부동에서 파괴된 소련제 T-34 전투. 야, 이거 벌어졌을 때 얼마나 처참했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다부동 현장에 투입된 M26 미군 전차. M26은 작은 거예요. 아까 봤던 건 전부 다 M48, M50 막 이런 거지 않습니까? 굉장히 작은 거고요. 자, 부교를 이용하여 낙동강을 도하는 미군. 그 다음에 낙동강 지역에서 생포된 북해군 포로. 삐라를 목에 걸고 왔어요. 나 살려주세요. 살려준다 그래서 삐라 다 가지고 왔어요. 이거죠. 그 다음에 대구로 피난하는 주민들.
자, 낙동강 지역에 투하되는 500파운드 폭탄. 뭐 엄청나죠. 뭐 물론 몽통구리 폭탄이라 떨어뜨릴 때 떨어지긴 하지만 엄청나게 많은 폭탄이 떨어지고요. 당시 신성무 국방장관에게 다부동 전투 현장을 상황을 보고하는 백선엽 장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옥상을 제가 이제 다 봤어요. 내려가는 길에도 백선엽 장군의 동상 제노학식이 있고요. 아까 보셨다시피 스토리 오브 베테랑스 참전 용사의 이야기 듣는 방이고 오디오룸이죠. 자, 이렇게 왼쪽으로 들어오니까 당시에 썼던 박격포들이 나와 있네요. 자, 그 당시 뭐 엄청 큰 전폭기, 북괴군의 기세를 꺾은 유해군의 융단 폭격. 그 카펫 바밍이죠. 그냥 카펫 깔듯이 폭탄을 깔아버리는 거죠. 자, 유교 당시 공룡학이 쭉 나와 있는데 이거 한번 보면요. 자, 북괴군의 기세를 꺾다 유해군의 융단 폭격 나와 있죠. Discouraging the NKA, North Korea Army죠. Carpet Burning by UN Forces. 1950년 6월 28일 B-29 전략 폭격기 4대가 괌에서 출류하여 공중작전에 참여했다. 이후 의정부 서울, 개성 서울을 잇는 도로상에서 북한군에게 맹폭격을 가했다. 다부동 전투가 한창이던 8월 14일 미 8군 사령부에서 외관 서북 쪽에 북한군 3개 보병사단과 1개 전차사단이 집결하고 있었는데 그 전력은 대략 4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미 8군에서 백아더 장군에게 북괴군 집결지에 대한 폭격을 건의했고 8월 16일 마침내 일본 요고다 가데나 비행장에서 출격한 B-29 전략 폭격기 여러분 놀랍습니다. 98대가 이날 11시 58분부터 오후 12시 24분까지 400km에서 900km의 폭탄을 960톤, 거의 1000톤을 깔아버리고요. 북괴군 집결지를 투하했다.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카펫 바밍, 융단 폭격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어마어마하게 떨어집니다. 보세요. 얘들은 몽통구리 폭탄이기 때문에 땅에 부딪히면은 충격에 의해서 폭파되는 그런 방식이죠. 자, 당시 사용됐던 박격포가 있습니다. 81mm 박격포. 저 폭탄의 무게만 해도 어마어마해요. 저 무거운 폭탄을 쥐고 또 저 무거운 포다리를 들고 또 무거운 이 포신을 메고 그리고 또 탄약수들은 탄약을 등에 지고 포를 거치한 다음에 포를 엄청나게 쌓아제꼈겠죠. 그 다음에 좀 작은 거 60mm 박격포. 저건 뭐 가장 휴대가 간편한 60mm 박격포고요. 이거는 57mm 무반동총. 반동이 없는 대신 로켓 에너지를 뒤로 뿜기 때문에 뒤에 있으면 사람이 죽으니까 다 피해야 됩니다. 저게 바로 무반동총. 자, 그 다음에 90mm 로켓 발사기. 로켓 발사기도 마찬가지예요. 뒤로 화염을 뿜기 때문에 뒤쪽에 다 사람들이 피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05mm 곡사포탄. 그 다음에 120mm 박격포탄. 그 다음에 이거는 3.5인치 로켓 발사기. 우리 군대 있을 때만 하더라도 뭐 3.5인치 이 로켓은 누구나 거의 뭐 소대화기였기 때문에 다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6.25 최초의 전차전이 일어났던 장소입니다. 볼리 엘링 전투라고 그러는데 8월 21일 다부동에서 6.25 최초의 전차전이 펼쳐졌다. 전차와 전차포를 앞세운 북괴군은 조공으로는 국군 1사단 11연대를 주공으로는 미 27연대를 향해서 대규모 야간 공격을 감행해왔다. 동시에 북괴군은 신주막에서 다부동 접근로로 양측 능선을 따라서 1개 대대 규모의 병력을 전진시키고 이에 따라 미군은 모든 화력을 집중해서 북괴군 보병과 전차를 분리시킨 후 전차와 자주포를 공격했다. 이때 쌍방의 전차포에서 발사된 철갑탄들이 5시간 동안 불꽃 튕기며 굉음을 골짜기에 울렸고 전차포탄이 어둠을 뚫고 좁은 골짜기 도로를 따라서 날아가는
광경을 바라보던 미군은 이 모습이야말로 볼링공이 핀을 향해 재빠르게 미끄러져가는 모습과 같다고 해서 그날의 격전을 볼링 앨리, 볼링공이 굴러가는 그 뭡니까? 앨리가 골짜기잖아요, 그죠? 그런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다음날 북괴군 전차 9대와 자주포 4대, 수백 대의 트럭 그리고 1,300명의 시신이 확인되었고, 그러니까 1,300명이 죽은 거예요. 이 볼링 앨리 전투에서. 이 전투로 인해서 대구를 향해 진격하던 북괴군 13사단 전력의 4분의 3, 75%가 죽은 겁니다. 더욱이 8월 21일 북괴군 13사단 포병대대장 정봉욱 중수하죠, 북괴군. 이 작전 지도를 가지고 국군에게 기순함으로써 북괴군의 사기는 완전히 떨어졌다. 이 볼링 앨리 전투가 사실 이 다부동 전투의 향방을 바꾼 중요한 전투 현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역사 최초의 한미연합작전이 벌어진 것도 나와 있는데요. 역사상 최초의 한미연합작전. 이게 보시면 이제 이 미군이 주공을 맡고요. 한국군이 조공을 맡으면서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역사상 최초의 한미연합 전투가 되겠습니다. 자, 북괴군은 대구를 향하는 길목인 신주막, 천평리 다부동 계곡을 집중 공격했고, 다부동 일대의 전황은 국군 1개 연대와 미군 2개 연대가 추가로 증원될 만큼 위태로웠다고 합니다. 그때 대구 관문을 통하는 다부동은 반드시 사수해야만 한 곳이다. 그래서 볼링 앨리 전투가 그날 밤에 벌어졌고요. 8월 17일 워커비 8군 사령관 다부동의 전세가 분류해지자 경산에 집결해 있던 미 25사단 27년대를 증원했습니다. 8월 19일 미 2사단 23년대를 국군 제1사단 후방에 배치해서 국군 8사단 10연대를 국군의 1사단에 배속함으로써 국군 11연대 작전 지역의 4개의 연대가 막강한 화력을 가지고 포진하게 됐습니다. 이대로 다부동에서 진출하는 북괴군을 물리치고 신주막 북쪽 일대를 탈환하기 위해서 치열한 전투를 펼쳤는데 이것이 바로 한미 최초의 연합 작전이 된다. 이런 역사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작전 지도가 이렇게 나와 있죠. 북괴군이 쳐들어오고 미군이 우리 한국군과 연합군을 구속해서 막는 그런 전투였다고 합니다. 자, 이 전투에는 물론 주공은 국군과 이 미군이었지만은 조공과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경찰들이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저쪽에 경찰 묘지도 있습니다만은 대구 수호에는 이 경찰 병력도 굉장히 많이 참여했다 이겁니다. 당연히 이 경찰은 내무부 소속이기 때문에 조병욱 내무부 장관이 여기 나와 있죠. 이 경찰 병력입니다. 자, 그리고 군인도 아니고 경찰도 아니고 대구 포항에서 징집된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구성된 학도 의용군들도 여기에 참전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잊지 말아야 되겠고, 그것도 이제 아닙니다. 학생도 아니고 군인도 아니고 경찰도 아니지만 일반인들이, 국민들이 이 군인들을 먹고 살 수 있는 쌀도 나르고 솥도 나르고 포탄도 나르는 그런 노무부대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다. 그러니까 이 군경 이 학생 할 것 없이 온 국민이 막은 그야말로 총력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구구의 현장 다부동, 그 역사가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세 역전의 분수령. 이렇게 여기서 밀고 땡기고 하다가 결국 여기를 확실하게 기반을 가지고 북괴군은 밀리기 시작했고요. 주력의 75%가 괴멸됩니다. 그러고 나서 잠시 주춤하는 사이에 메가드 사령관은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인천을 허리를 끊어버리는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 가지고 압록강까지 진출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는 건데, 그것이 바로 다부동 전투의 승리가 있었기 때문에 인천 상륙작전을 할 용기를 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중국 오랑캐들이 250만 명이라는 병력을 밀어넣어가지고 다시 밀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바로 인해 전술에 의한 38선까지 후퇴,
그게 바로 일어났던 겁니다. 자, 그리고 험난한 더 이상 이제 전쟁을 할 힘이 없어요. 중공군도 북계군도 소련군도 힘이 없어요. 미국도 반전 여론에 밀려가지고 휴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길고 긴 휴전 협상 끝에 결국 휴전이 이루어지는데 보시면은 휴전이 아니라 정전이죠. 자, 1953년 7월 27일 날 정식적으로 정전이 조인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전 조인 현장에 미군과 그 다음에 중공군과 북계군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군은 왜 없느냐? 이승만 대통령이 끝까지 휴전, 정전을 반대했기 때문에 한국군은 참여하지 않고 미군과 중공군 그리고 북계군이 휴전, 정전 협정에 조인을 한 겁니다. 그러나 끝없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오늘도 뭐 쓰레기 날린다 그러는데 북계군은 저렇게 못된 짓을 계속하고 있어요. 끝없는 도발. 자, 이 땅굴 1, 2, 3, 4 땅굴. 그 다음에 청와대 기습. 그 다음에 무장 공비를 이 잠수함을 통한 투입. 그 다음에 우리 그 관문 통문에다가 이 발목질에 2개를 묻었던 사건. 그 다음에 끝없는 핵실험. 그리고 우리가 지어줬던 비싼 이거 뭡니까?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까지. 저 악의 집단은 끝없이 전쟁을 그리고 분쟁을 도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남쪽에 대한민국의 좌빨들이 저렇게 준동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본사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남한의 좌빨들이 설치는 겁니다. 북한 본사가 망하면 남한의 남쪽에 있는 좌빨들, 남한지사의 좌빨들, 김대리, 그 다음에 노대리, 문대리 이런 자들이 정권을 잡기까지 하는 대한민국. 그러니까 저들은 북계라는 본사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대한민국에서 정권도 잡을 거 끝없는 항쟁과 분쟁과 데모와 대한민국을 혼란화시키는 것을 계속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오늘 칠곡에 있는 다부동 전투의 현장에 와서 피 흘린 우리 전우님들의 아픈 추억을 돌아보면서 자, 이걸 한번 포스터를 제가 가지고 가겠습니다. 가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바퀴 돌고 이제 다부동 전쟁 기념관을 나왔습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여기에는 16개 나라, 병력을 파견한 16개 나라가 국기가 개양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1시간에 걸쳐서 다부동 전투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자, 뭐 이 정도 설명을 드렸으니까 안 오신 분들도 충분히 와 보셨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실 텐데요. 한번 돌아보시고 제 방송을 잘 한번 꼼꼼하게 돌아보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와보시면 더 느낌이 새롭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또 스튜디오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